여기 역사와 서예의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붓을 잡던 그 느낌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습니다. 호방하면서도 파격적인 필체에 한글 서예부터 퍼포먼스까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이성배 서예가. 진심을 담은 작품으로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햇살 한 줌이 마냥 고맙게 느껴지는 가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대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쓰여진 글을 보면 뭔가 보는 재미도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예의 진심인 서예가의 서예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시지? 교수님! 네, 어디 계시지? 혜영 씨 여기에요. 서예와 함께 인생을 걸어온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 작가 서예가 이성배 선생을 만납니다. 서예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서예라고 해서 오늘 뭐 작업실이나 한옥 이런 데로 부르실 줄 알았는데 여기 그냥 대학 캠퍼스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고요. 그때 여기 서예 작품이 몇 점 남아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현판이 혹시 쓰신 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예. 우와. 대학에서 17년 동안 학생들에게 동양사 강의를 해온 이성배 서예가 학문을 대하는 마음을 담아 이 건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문자를 쓰실 때 어떤 걸 생각하면서 글자를 하나 쓰셨는지. 인문의 어떤 동산 그런 뜻인데요. 기본적인 정신을 배우고 배양하는 그런 산실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문헌학당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는 강단을 떠났지만 그의 글씨만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한자 한자 열과성을 다한 그의 글씨, 글꽃이 활짝 피어나길 소망하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병풍으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글자를 쓰실 때 왜 이렇게 굵고 힘 있는 글씨체를 쓰셨는지. 일단 이렇게 큰 글씨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웅장하고 네. 강하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더 궁금해졌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이제 작업실인 거예요? 예. 여기 여산 이렇게 호가 써 있네요. 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우와. 우와, 작품들이 대박. 친근하면서도 조형미가 느껴지는 한글 작품부터 세필로 써내려간 한문 작품까지 그의 작업실은 온통 묵향으로 가득한데요. 작업실 한켠에는 서예가가 하루도 놓지 않은 한학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만나는 지혜로운 문구를 작가는 화선지에 옮깁니다. 온고지신 옛선인들의 가르침이 새로운 학문의 바탕이 되듯 한학과 역사는 이성배 서예가의 이론적 배경이 됐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그 가르침을 옮기는 이성배 서예가. 오늘 그의 마음에 남은 글귀는 무엇일까요? 와, 선생님 진짜 서예가답게 진짜 명필이신 것 같아요. 아니 획 하나하나가 진짜 쫙 정교하게 만든 게 너무 예쁜 것도 예쁘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글씨를 알려면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을까요? 인완기화, 아취기실. 사람들은 그 꽃의 화려함을 좋아하지만은 나는 그 열매 또는 그 실제적인 것을 가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게 역사를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서예는 또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서예는 제가 어려서부터 어른들이나 아니면 형님들이 사랑방에서 글씨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글씨를 쓰게 됐는데 그때는 필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붓글씨로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는 것으로만 했습니다. 붓장난을 많이 했었죠.
이성배 서예가의 특기는 대자행서, 바로 큰 글씨 쓰기입니다. 그의 손을 거친 획마다 힘이 넘쳐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사학과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그 자료라든가 인물을 더 가까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오암 선생이라든가 동춘당 선생은 큰 글씨를 잘 쓰셨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처음 접했을 때는 너무나 막 그 벅찼다 할까요? 짠! 선생님, 저도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너무 당황해 하시는데,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쫙 쓰시는데 저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뒤이어 제가 감히 붓을 들었습니다. 제 내면의 느낌을 살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했는데요. 어찌나 힘을 주었던지 손이 아니라 온몸으로 글씨를 썼답니다. 멋있지 않아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요? 선생님 가능성 있어요? 폼은 합격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폼만 합격인가요? 일단 그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야죠. 네. 좀 천천히 차분하게 쓰다가 우측을 쓸 때는 조금 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글씨에 변화가 생겨요. 글씨는 표정이 없으면 안 돼요. 예, 바로 이러한 변화에서 표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글씨를 쓴 저는 선생님이 이제 제자로 한번 어떻게 받아주시는 건가요? 그야 나야. 이렇게 당황스럽게 망설이시는 거죠? 작업실을 나와 이성배 서예가의 본가를 찾았습니다. 개인전을 앞두고 큰 글씨 작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퍼포먼스 할 때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도 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과 기운을 한데 모아 붓을 듭니다. 두 손으로 잡은 붓으로 한 호흡에 써내려가는데요. 8m 너른 화선지 위에 힘있는 필지로 풀어놓는 옛사람들의 가르침, 서예가의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조선 중기 때 구봉 송익필 선생의 시예요. 정좌 고요하게 앉는다. 깨달음에 관한 그런 시입니다. 이 송구봉 선생이 어떤 유학자로서 천인합일의 경지를 정좌 고요히 앉아서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표현한 거죠. 유학자들도 이렇게 도통하는 깨우침을 얘기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성배 서예가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마다 퍼포먼스를 이어왔는데요. 붓과 하나가 된 순간 작가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큰 글씨를 쓰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어떤 웅크러진 뭔가 기운을 확 터뜨리고 펼치는 계기가 되거든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즐기는 소통하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예술적인 자유라 할까 그걸 느껴요. 전시회 준비로 한창 분주한 요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서예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인연인데요. 전시회 응원차 글을 찾았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서 제가 살짝 들어왔어요. 아니 이렇게만 봐도 두 분이 되게 돈독해 보이시는데 두 분 어떤 관계세요? 첫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서예 문화사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책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서예관 그것을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성배 서예가의 글씨 좀 어떠세요? 이성배 선생의 글씨의 바탕에는 학문적인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바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글씨의 아름다움을 조성한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서예의 진심인 인생을 살아온 서예가 이성배. 자유로우면서도 힘있는 글씨에 때로는 파격적인 퍼포먼스까지 한 획 한 획 한 글자 한 글자에 작가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서예가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으신지 선생님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피누에라과 시간과 장소 이것이 서로 조합된다면은 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보고 사람들과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글씨를 더 쓰고 싶어요. 사람들과 글씨를 나누고 또 함께 즐기고 싶다는 서예가 이성배. 그는 단순히 옛사람들의 글귀를 옮겨 적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춤을 추듯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진정 살아 움직이는 글씨. 이성배 작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